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BS 퓨전 드라마 조선구마사. 네. 조선구마사 퇴마 얘기예요. 예. 조선구마사 지난주 월화 두 번 방송하고 무려 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오늘 3월 26일 바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영 그러니까 폐지. 중단이야. 아니 중단 끝. 끝. 그래서 그동안 80% 정도 아마 사전 제작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계약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 SBS는 지상파로서 너무나 많은 논란에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거 갖고 너무 이상 왈가왈부하느니 바로 이른바 판을 접겠다 해서 판을 접었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방영이 됐는데 네. 문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설정에 관한 문제였는데 네네. 그 내용이 뭐냐면 네. 그 악령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충녕대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 대군이 서역의 구마사들을 의주로 초청을 해서 네네.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예. 그 대접하는 곳이 네. 중국식의 기생집, 또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당연히 이제 중국의 뭐 월병이라든지 중국식 만두라든지 뭐 오리알이라든지 이런 송화단. 것들이 송화단. 피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송화단이라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그 장면에 드러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를 본 시청자들이 그때 만두가 있었느냐 우리나라에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우리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를 만들려고 뭐 여러 가지 공정을 많이 하고 하지 있죠. 않습니까? 예, 김치, 뭐 알이랑 뭐 판소리, 네. 한복까지 네네. 이런 마당에 네. 우리가 그런 거를 제작하면 중국의 또 다른 문화 공정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네.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요. 또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뭐 저 드라마는 별로 안 보니까 근데 그 결정 보고 아이고 SBS가 어쩌자고 300억이 넘는 큰 돈을 갖다가 이른바 저 손실 처리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봤더니 이 보니까 지난주 월화 방송되고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작가가 조선족이다 라는 또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 공격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제작비를 중국 자본을 그 받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제작사 그 외주 준 거니까 그 제작사에 돈을 댄 곳이 중국이 아니냐. 즉 이른바 중국의 문화 침공, 문화 침탈에 어떻게 앞잡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글바글 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략 한 1390년, 1400년 초에 아직 태종 이방원이 이제 집권하던 그 시절이랑 국경 근처라면은 중국만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 그 국경에는 아무래도 그 뭐 중국 사람들하고 오고 갔을 테니까 뭐 중국집 기생집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개연성이 있다 네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서에 고려사에 보면 만두라는 표현이 고려 명종 때, 그러니까 12세기 경에 처음으로 물론 이제 고려 이전부터 먹었을 것이라고는 짐작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후로도 조선에 와서도 만두라는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라상에도 그렇게 자주 올라갈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북촌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부들이 사는 그 일부에서만 만두를 먹었다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쌀을 중심으로 이렇게 밀이 없었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밀이 없었다. 근데 거기에 그 변방 평안도 꼴짜기에서
만두를 먹었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만두 보면 옛날 고려 그 쌍화점이라고 있잖아요. 쌍화점이라고 이제 보면 옛날 뭐 쌍화점 갔더니 회의 앞에 손목을 잡더이다. 그 쌍화점이라는 것이 만두 가게란 말이에요. 만두 가게. 그러니까 이미 고려 시대에도 만두가 꼭 궁중뿐 아니라 뭐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귀한 음식이긴 하겠지만은 그 뭐 이렇게 좀 귀한 음식으로 우리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 중국집에 가서 보면 그 불도장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뭐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안 좋아합니다. 황 씨 중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둘 있습니다. 같은 황이지만은 그때 둘 다 교자가 들어가요. 예. 황교익, 안. 그다음에 황교안. 그런데 어쨌든 황교익 씨가 갑자기 또 이거 국뽕 아니냐, 뭐하고도 비난을 했어요. 네, 어떻든 네. 저도 뭐 좋아하는 사람 뭐 그걸 뭐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어떻든 개연성은 있는 건 맞죠. 네네. 그러나 네. 그걸 뭐 픽션 이 자체를 가지고도 지금 시국 자체가 중국의 문화에 우리가 예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만 없었다면 이게 문제될 것도 아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 오늘 갑자기 이제 문화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네. 오늘 저 보면 박영선 후보가 네. 오늘 보면 저쪽 어딘가 신촌 쪽에서 유세하면서 네. 이른바 중국 사람들한테 투표하라고 화교들한테 투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 뉴스 안 봤죠? 네, 저 보지 못했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정치 평론하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에는 화교들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거는 그렇군요. 화교 즉 보면 그게 무슨 뭐 비자를 갖고 5년 이상인가 거주하면은 투표를 할 수 있답니다. 주거 거주 위주의 투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보면 한 20만 명 가까운 그 화교들이 있대요. 조선족 포함한. 그 조선족 중에서 5년 이상 살면은 네. 조선족이라는 것이 쉽게 해서 조선 한민족 계통이 중국인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5년 이상 살았으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 갖다가 지금 보니까 일본 하면은 부들부들 토착 외구 뭐라는 자 축창 들자고 설치던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침탈하고 있는 중국 그 자들에게는 굽신굽신대면서 지금 표 한 표 찍어주고 이른바 앵벌이하고 있습니다. 뭐 또 북한 문제도 있죠. 예, 그래. 어차피 그 사람은 친중이니까. 예. 그런데 중국 만두하고 우리 한국 만두는 어떻게 달라요? 예, 우리 만두 하면 네. 그 밀가루 반죽의 피를 네. 피에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속, 그렇죠. 그냥 두부나 김치나 고기나 야채나 이런 것들 넣어서 찐 거를 그냥 네. 통칭해서 만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네. 우리보다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네. 따라서 다른데 네. 발효를 안 한 것은 교자, 우리 짜오즈. 짜오즈. 그러니까 교자 우리 뭐 명동 교자는 그 교자군요. 예. 그리고 발효를 한 것은 소를 넣느냐 소를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를 안 넣은 것은 만두. 그다음에 소를 넣은 거는 빠오즈, 포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집에 가서 우리 저 뭡니까? 저 시킬 때 그 고추 잡채 시키면은 그게 만두죠. 그 보면 그냥 이게 밀가루 덩어리 밀가루인데 빵. 푹신푹신한 그 밀가루 빵이 예, 만두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만두하고 전혀 개념이 예, 다르네요. 개념이 다릅니다. 예. 이거 엄밀하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만두는 중국이 말하는 교자랑 가깝네요. 야, 그렇구나. 그렇죠. 발효하지 않은. 우리는 발효 안 하죠. 찌는 우리는 발효 안 예, 하죠. 그냥 바로 해갖고 바로 그냥 밀대로 네. 홍두깨를 밀어서 뽕뽕뽕. 그렇습니다. 옛날 보면 저 스테인레스 그 밥뚜껑으로 해갖고 거기다 바로 넣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만두는 그저 보면 만두는 뭐 통칭해서 만두라 그럴게요. 뭐 중국에서는 뭐 교자, 만두, 포자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만두가 됐던 교자가 됐던 포자가 됐던 모양도 다르고 속도 달라서 100가지 맛을 낸다면서요. 예. 그만큼 네. 중국에는 이제 만두가 많다 네. 하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네. 발효시킨 소가 있는 그런
포장. 바오즈. 그것을 더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특히 지방마다 유명한 이런 바오즈가 있는데요. 네. 텐진에 가면 그로우 텐진이라고 저 그로우 바오즈라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먹지 않으면 텐진에 왔다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위안스카이가 네, 원세계 서태후한테 위안스카이. 진상을 하면서 네. 세상에 알려진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것은 특히 바오즈인데 반만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감도 좀 부드러우면서도 탱탱한 맛을 낸다고 해서 그 아주 특징적인 음식이고요. 네네. 시안에 가면은 네. 또 그 태우 탕 전골 태우 전골이라고 네.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조금 작은 모양의 그 만두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 뭐 서태후가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인데 네. 이건 또 재미있는 게 그 먹는 개수에 따라서 또 복을 빈다든지 이런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 두 개는 없고요. 세 개를 먹으면 장수하고 네 개를 먹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있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할까요? 네네. 그 사이에 네. 가면은 사오롱 바오즈라고 있는데 샤오롱 이소룡한테 소룡 그 작은 용. 그게 아니라 그건 대나무라는 대나무 용자. 대나무로 네. 이 찜통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의 네. 특징은 뭐냐면 네. 그 육수가 그렇게 맛있어 가지고요. 예. 그 대나무 통에다가 찐 만두 그것을 빨대로도 꽂아서 육수만 따로 즐기기도 하는 그런 아주 병태. 유명한 그 음식입니다. 그래요. 이왕제 아까 저 보니까 우리 처음 이야기가 그 조선 구마사 만두 갖고 지금 뭐 시비 걸려 갖고 이제 골로 갔다 그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만두가 중국이 원산지 맞네요. 예,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 우리가 원조라고 얘기하는.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 삼국지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 제갈량이 네. 그 남만을 네. 이제 그 평정을 하고 예.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네네. 노수이라는 네. 큰 강을 만났습니다. 예. 근데 그곳에 살던 이제 토착민들이 네. 이 강을 건너려면은 네네. 49명의 사람 머리를 바치고 네. 뭐 소, 돼지 이런 걸 제물로 바쳐야 된다 네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갈량이 뭐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 머리의 모양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강에다가 이제 바쳤다, 바쳤더니 제물로. 이제 강물이 잔잔해졌다. 그래서 무사히 강을 건넜다 하는 얘기인데 네네. 그 만두라는 얘기가 그 남만의 만자, 네네. 그 사람 머리, 네. 그래서 만두 이제 머리 두 짤 쓰고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하는 게 네. 중국 사람들의 얘기고요. 예. 또 이게 뭐 어디서 전래됐느냐는 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을 수도 있다 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실크로드 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나라들, 네네. 이를테면 터키 같은 데는 그 터키부터 시작하는구나. 만트. 만두를 만트, 예. 아프가니스탄은 만투, 똑같네. 카자흐스탄은 만티, 어허. 그 다음에 위구르는 만타, 중국에 와서는 만토우. 이제 우리는 뭐 만두, 일본까지 가서 일본은 이제 만주라고 만주. 하는데 네. 거의 다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형식의 그 음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역에서 전래된다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한 10여 년 전에 누들 로드라고 네. 그당 어디서 하여튼 그 세계적인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이제 보면 다큐멘트 필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밀가루가 중국에 전해지는 그 이제 누들 그 이제 면 이야기인데 그 밀가루가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해서 터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만두의 전래설도 네. 결국 국수의 전래설과 일치한다. 그런 그렇죠.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두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밀이 정말 희귀하게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메밀이
메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죠. 네. 그 아까 얘기했는 쌍화점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네네. 그 쌍화라는 게 그 만두의 일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효를 해서 네. 만든 만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상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서리상자에다가 꽃 화자를 씁니다. 아, 그래서 그게 서리꽃이구나. 흰 뭐 서리의 꽃처럼 그렇네. 생겼다고 해서 그 눈꽃같이 생긴 예, 이렇게. 그 상화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예,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최근에 만두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상화라는 게 없어지는 그 과정을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상화라는 게 있고 네. 만두라는 게 발효하지 않은 이제 만두를 짓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만두라고 했고, 그러니까 상화는 네, 그러니까 발효를 해서 반려한 거가 네.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파우스가 되네. 예, 예. 파우스식으로 반려하고 또 소를 넣었던 것이고 만두는 이제 교자. 그게 이제 뭐 어느 과정을 통해서 네. 그 발효한 것은 우리가 밀가루로 발효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밀을 그 저기 뭐 메밀이나 이런 거는 발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통칭해서 만두라는 걸 하나 합쳐졌고. 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그 상화라는 것은 예. 우리 그러니까 찐떡, 그러니까 증병. 술빵. 예. 술빵. 이런 것으로 술빵. 증 알아 이게 이제 증병이라고 증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술떡. 술떡. 그렇게 바뀐 것이고 네. 만두는 하나는 송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쪄서. 밀가루 대신 쌀로 소를 넣어서 찐 게 송편이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있네요. 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만두 피에 따라서 또 뭐 보면 다양한 만두가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것이지만 네네. 음식 디미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그 누구죠? 그 장계향이라고 70이 넘은 그 안동장 안동장 씨. 씨가 그렇죠. 쓴 책이고 우리가 여성이 남긴 음식책으로는 뭐 최초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상화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만두를 만드는 방법인데 거기에 6가지의 만두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화, 만두, 물만두, 그 다음에 수이만두, 수교이 이게 물만두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성류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6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재밌는 것은 거기 어만두가 나옵니다. 어만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 만두 피를 그 생선 껍질로 껍질이나 얇게 포를 떠가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그게 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뭐 예전에 뭐 조금 뭐 음식 좀 먹는다 하는데 가면은 만두 대신에 보면 그 각종 그 넣고 거기다가 뭐 양배추를 싼다던가 예. 뭐 이런 고기로 싸잖아요. 예. 왜 밀이 귀하니까. 예. 근데 그게 생선도 네. 준치, 숭어, 수이 만두라고는 아예 숭어로 만드는 그게 조금 두껍잖아요, 껍질이. 예, 숭어가. 두껍죠. 예. 그런 음식도 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 소개되진 않은 재료로도 준치, 뭐 해삼,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저기 육회. 예. 그리고 준시라는 것도 나옵니다. 준시가 뭐냐면 홍시 껍질. 홍시 그걸 갈아내고 조금 저기 부득부득하게 굳으면 그 껍질을 가지고 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이제 지금 뭐 생각나는 것 중에 대장금이라는 유명한 우리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영이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네. 이제 그 장면 중에 네.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진가루,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밀가루를 진가루라고 했는데 네.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춧잎을 가지고 만두 피로 사용해서 이제 만두를 만들었는데 네. 그걸 숭채 만두라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역사서나 고전의 음식책에는 숭채 만두라는 건 없고요. 아마 그 설정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조선 구마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작가분들도 보면은 전 그래요. 요즘 그 작가들이 보면 너무 퓨전이니 뭐니 해갖고
휴전할 바에는 아예 없는 나라를 정하세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 율도국을 정한다든가 무슨 그런 걸 정해놔야지 밑도 끝도 없이 갔다가 아니 불과 600년 6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형님인 양녕대군 또 그 아버지인 태종 이방을 갖다가 완전 또라이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딜이 섞어 놓으면 진짜 치도금 맞고도 남지. 자, 그리고 일본도 아까 소개해 주셨던 만주도 일본 만두죠. 네. 그 우리가 그 문화의 변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들어온 만주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네. 여러 가지의 이제 소보다는 우리는 피에 더 중심을 둬서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중국은 일본. 일본은 만주라고 해가지고 네. 빵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갖고 그 안에 특히 단팥을 네. 집어넣어서 엄청 단맛이 나는 그 만추로 됐고요. 또 이렇게 고기를 소로 넣는 경우는 또 니꾸만이라고 니꾸라는 게 이제 고기 육자니까 네. 니꾸만이라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 또 고유의 음식을 만들었죠. 그래요. 일본은 보니까 이제 보면 아까 만주도 굉장히 다양하고 모찌가 더 다양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그 조선 구마사 거기 보니까 만두 뭐 그런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화교들 왜 아무래도 그쪽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좀 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얘기했고 또 마침 보니까 뭐 화교 3세인가 4세인가 나와서 또 박영선 후보를 갖다 지원 연설한 지지 유세하고 참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십시오. 좋죠. 뭐 좀 아무리 시진핑 동지가 뭐 계속 보면 동북 공정하면서 언젠가는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만두 공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